네, 자, 오늘 알아볼 직업이 단체 급식 조리사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사실 음식을 집에서 늘상 하시더라도 여러 명의 입맛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리고 많이 조리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많은 양을 딱 적절하게 익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시고요. 네. 사실은 크게 보시면 직업이기 때문에 네. 집에서는 무보수로 요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가시면 직업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책임감이 굉장히 크고 예, 하셔야 될 일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단체 급식 조리사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구내 식당에서 조리하시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그런 구내식당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맞는데요. 정확하게 한번 단체급식 조리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정보고용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상에서는요. 단체급식 조리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한식주방장 그리고 조리사에 해당되는 사업체 식당 조리라는 명칭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직무의 개요를 보면 사업체 구내식당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식, 일식, 중식 등의 음식을 조리하는 일을 조리하는 일로 유사 명칭으로 되어 있고요. 네. 구내식당 조리사라는 명칭으로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림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뭐 늘상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급식소에서도 만날 수 있는 분들이고.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음식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업무들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방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급식소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볼 수 있는 장면은 거의 두 가지이죠. 떠주시거나. 네, 떠주시고 네. 잔반을 처리하시는 네, 그쵸. 그 두 가지 장면을 주로 보게 네네. 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우선은 고객의 특성에 맞춰서 주문서나 식단 계획표를 따라서 재료를 먼저 주문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주문한 이제 식재료가 올바른 상황인지 상태를 검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식재료 검사도 예. 직접 하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조리 기구들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는지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주문량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해서 다듬고 세척하는 작업. 그리고 요리에 필요한 각종 양념과 조미료를 준비하고요. 그 뭐 오븐, 소, 토스트, 전자레인지, 믹서 등 각종 다양한 요리 기구를 사용해서 조리법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식수에 맞춰서 적당한 양을 이제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이제 다양한 요리를 그날그날의 식단에 따라서 조리를 하게 되시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이제 뒷정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식기, 요리기구 또 장내 식당 청결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네, 전체적인 역할을 다 분업해서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네. 아니 예. 그 단체 급식 조리사가 그냥 요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게요.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그러면 업무에 좀 분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고요. 내가 준비하는 인원이 얼만큼인지 혹은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업무의 양은 분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소수의 인원이라면 한 명의 조리사가 조리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다수의 급식을 처리해야 된다면은 다양하게 옆에서 주방 보조원들이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아원, 어린이집 같은 데를 보면은요. 단체급식 조리사 한 분이서 그리고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식단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뭐 학교라든지 구내 식당이라든지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영양사와 함께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영양사가 미리 짜놓은 식단을 보고 나서 재료 준비를 하고 조리를 하고 또 주방 시설의 식기세척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영양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양사분들하고 어느 정도 업무가 확실하게 분담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주로는 만드시는 일을 하는 게 단체급식 조리사다. 조리사. 그렇군요. 예. 예. 근데 그 단체 급식 조리사에게 요구되는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조건이라고 한다면 여성일 것, 요리 경험이 많을 것,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네. 이제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이제 규모가 클수록 어울려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 잘 어울리시는 뭐 조직 적응 능력 이런 걸 좀 보긴 했었는데요. 네네. 요즘은 좀 모든 일이 점점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가면서 한식조리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요구하시는 게 거의 추세가 되어가고 계세요. 이제 약간 필수적인 분위기가 된 건가요? 예, 뭐 전에 같은 경우에 이제 경험상으로 가셨지만 지금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이미 좀 많이 배출이 되어 있으신 상태라서 실제로 어떤 분이
단체급식 조리사 취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학원에 가셨는데 야간반에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계시다고. 실제로 단체 급식 조리사를 하고 계신 분이 그쵸. 다시 또 그 자격증을 이유는 뭘까요? 자격증 따기 위해서? 네, 처음에는 뭐 이제 아르바이트식이나 아니면 뭐 원래 하시던 분이 잠깐 휴무일 때 조금씩 이렇게 가서 네. 이제 업무를 이제 메꿔주시는 역할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본인도 적성에 맞으신데 이 자리가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네. 또 이제 준마렐라 분들께서 특히나 취업처로 생각하실 때 공공기관 많이 선호들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길게 보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선호를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도 오히려 거꾸로 학원에 와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라고 못 박아두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말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한식 먹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식 자격 조리사 가지고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조리사 자격증 한번 따로 가볼까요? 어디 가서 교육받을 수 있나요? 네, 우리 준마렐라 거주지 인근에 있는 요리 학원에서도 가능하고요. 네. 또 이제 전문 직업 학교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시면은 오전반과 야간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한식 조리사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필수적으로 따놓으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교육 과정도 우리가 꼼꼼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자격증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교육 과정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식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겠지만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뭐 매일 가시는 수업도 있고 뭐 월수금 이렇게 가시는 수업도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론 공부 같은 경우에 혼자서 기출 문제를 보시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실기만 대비해 주시는 반도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무래도 수강료가 조금 더 줄겠죠? 예, 이론과 실기를 같이 하는 과정보다는 좀 줄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쪽집게 문제가 나와 있는 책들도 시중에 혹시 판매가 되고 그렇죠. 있나요? 기출문제집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학원에 가시면 이론과 같이 보실 수 있고 보통 3시간 수업이면 뭐 1시간은 이론, 2시간은 실습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론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가시면 뭐 시간이나 금액을 좀 절약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일단 뭐 이거 저런 자동차 면허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네요. 필기 미리 따놓고 실무 따로 있고, 예. 따로 시험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 아는 분도 요거 자격증 따려고 하시다 보니까 막 약선 요리 이런 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어려운 것 같은데 시험은 어떤 식으로 치르게 되나요? 네,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식조리 기능사의 경우 국가 자격증으로 학력에 대한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네,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회, 3회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 한식조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지가 않고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준마렐라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요,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통해서 60분 동안 총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시험의 과목에서는 식품위생 및 규범, 법규, 그다음에 식품학, 조리 이론과 원가 계산, 그리고 공중 보건까지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또 실기 같은 경우에 시간은 총 7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로 조리를 해야 하는 형식으로 치루어지게 되고 있는데요. 요구되는 작업의 내용으로는 재료를 가지고 요구된 작품을 1인분을 시간 내에 작품을 만드셔야 되고요. 네. 그에 대해서 뭐 위생 상태라든지 조리에 대한 기술이나 그리고 작품에 대한 평가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는 청소 이런 부분들을 평가의 요소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필기와 실기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되시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혹시라도 내가 시험에 탈락을 하게 되면 검정료. 재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네. 검정료 같은 경우에는
11,500원 네, 그리고 네, 11,500원. 실기 같은 경우에는 26,900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기가 조금 아무래도 이제 음식 재료들도 놔두고 예. 시험을 네. 직접 봐야 되니까 실기료가 조금 응시료가 비싸다는 거. 근데 요즘 TV 보면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최고의 요리사를 뽑는 프로그램들. 셰프 뽑기. 그런 거 보다가 막 움찔움찔 내 몸 안에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꿈틀거리는 우리 주말알라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런 프로그램 보면 완전 네. 심사위원도 완전 독설 난리잖아요. 왜 같은 음식이라고 나만 만들었습니까?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네. 이거 그 시험 칠 때도 누구 앞에서 이렇게 심사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가요? 실제 시험 도중에도 이게 감독관들이 지나다니면서 좀 감독을 하는 편인가요? 네, 뭐 제가 보진 않았지만 네. 상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집에서 뭐 여러분들께서 뭐 갈비찜 만드시는데 막 긴장하고 두근두근거리고 하진 그렇죠. 않으시죠. 예, 맞아요. 예. 아무래도 늘 하던 요리고 준비를 했더라도 시험을 위해서 누군가 이제 감시를 받으면서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력 못지않게 좀 긴장을 덜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기준을 몇 가지를 조금 더 참고하실 수 있게 말씀을 네. 드리려고 네. 합니다. 우선은 한식이기 때문에 한식 고유의 이제 맛과 형태를 살리실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식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용도에 맞게 잘 손질을 하셨는지 네. 그리고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의 분량과 양념의 비율을 잘 맞출 수 있는지를 이게 보시고 이제 내 입맛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 그렇죠. 식구들은 짜다고 해서 이제 장을 짜게 하시면 예. 이제 곤란해지시는 거고요. 그렇군요. 또 조리 과정의 순서를 알고서 적절한 도구를 잘 활용을 하는지. 저는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우리 어머니들이 분명히 이제 자신만의 어떤 순서가 있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사실 책에서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 순서가 달라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잘 숙지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한테 막 엄마 된장찌개 끓일 때 된장 얼마 정도 넣어? 그럼 적당히 그렇죠. 막 뭐 그래야 그냥 되는데. 요만큼 넣어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줌 넣어 막 이러는데 거기서는 그렇죠. 무슨 한 스푼, 작은 한 네. 스푼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예. 또 이제 색깔이 또 원하는 만큼으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색깔도 보는군요. 네. 역시 먹음직스러워야 되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뭐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잘 하셔야겠지만 재료를 손질을 하다가 만약에 생선이 나왔는데 냉동 생선 네. 칼로 비늘 벗기는 작업을 하시다가 비늘이 아니라 손을 다치셨는데 피가 많이 난다 하면 위생상의 이유로 이제 거기서 퇴실 조치 되시는 이거 좀 거고요. 운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평소에는 예. 괜찮다가도 혹시 한 번만 약간 긴장되면서 네. 찔려가지고 다친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리하다가 네. 이렇게 국물 맛보다가 넘치면 아이고 이러면서 손으로 닦는데 그래도 탈락. 왜냐하면 아하. 요리 프로그램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의 식재료를 썰고 나서 칼은 분명히 이제 깨끗하게 씻고 행주로 또 다듬고 네. 해야지 위생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시고요. 뭐 소금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장을 했다. 네. 궁합이 안 맞는 다른 걸 했다거나 네. 뭐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게 뭐 가로 세로 3cm로 깍둑 썰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네. 네, 근데 오징어 같은 경우에 삶기 전에 3cm로 했는데 네. 삶고 나면 어떻게 되죠? 줄어요. 알겠습니다. 네,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탈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하니까. 예.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잘 통과하셔서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제 조리사, 급식, 단체 급식 조리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응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탈락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네요. 그렇죠. 예. 네,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격증에 도전을 하시고 취득하신 분들의 숫자가 사실 적진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전망이 있는 만큼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계시는데요.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 해마다 응시 인원이 10만 명. 네, 넘어가시고요. 네. 근데 이제 2006년도에 50% 정도였던 필기시험 합격률이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서 예, 작년 같은 경우는 38% 정도. 그러니까 10명이 시험을 본다고 하면 한 3명에서 4명 정도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한 40% 정도 됐던 이제 실기 합격률도 낮아져서 예, 지금은 이제 31.8% 정도. 예. 필기 시험보다 더 떨어졌어요. 네. 뭐 아무래도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이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생기면 좀 인원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다행이신 건 필기를 따시면 실기 시험 보실 때
때까지 2년의 유효기간이 있으셔서 그 안에만 노력을 하시면 다시 계속 필기부터 보시고 하시는 일 없이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치, 퍼센트로 봤을 때는 점점 더 그 시험 붙는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험을 쳐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이걸 따두시면 뭐 단체 급식 조리사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일을 하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음식 하시는 분들 보면 자격증이 한계가 아니에요. 뭐 한식 조리사, 양식 조리사, 또 뭐 있죠? 중식, 일식,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식 조리사 자격증 외에도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단체 급식 조리사가 되는데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처음에 취득을 하실 때는 한식 조리 기능사를 먼저 취득을 하시게 되고요. 그 후로도 뭐 중식이라든지 일식이라든지 양식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식 기능 조리사가 있으면 필기 시험이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사례로 한 분이 저희 준마렐라 분이요. 4개월 동안 도전을 하셔서 이 총 4가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준마렐라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 자격증 외에도 뭐 밑반찬을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또 취업의 목적은 아니지만 한정식 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아무래도 있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음식과 관련된 자격증이라면. 일단 뭐 그럼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이트나 교육기관 같은 데 있으면 혼자 알고 있지 말고 빨리 내놔봐요. 알려주세요. 찾아갈게요. 네, 아까 김희아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주지 인근의 요리학원 관심만 가지시면 보이실 거거든요. 맞아. 은근히 골목에 보면 이렇게 3, 4층에 이런 데가 있어요. 되게 조그맣게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요리 박서진 요리학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곳도 이게 관심이 있어야 보이거든요. 그렇죠. 또 뭐 거주지 인근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뭐 평생교육원에 따라서 이제 진행도 가능하신데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취업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이제 HRD넷으로 들어가 보시면 거주지 인근에서 이제 구직자, 실업자분들을 위해서 노동부에서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학원 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역시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를 갖고 길게 하고 싶은 과정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4개월 만에 4가지 자격증을 따신 게 가능했던 게 수업 자체가 한식, 양식이 묶여진 반도 있고요. 뭐 중식, 양식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이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소화 가능하시다면 이제 2-3가지 과목을 한꺼번에 같이 수강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그 양식이랑 한식 뭐 이렇게 2개 같이 묶어 있는 반 수업을 듣게 되면 뭐 식재료나 이런 건 제가 다 사가지고 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시고요. 식재료가 전부 다 교육비에 포함이 되어 있으세요.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뭐 앞치마, 머리수건, 뭐 혹은 이제 훈련 기간에 따라서 이제 칼, 도마 정도 본인 부담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다 대여해 주시는 편이시고요. 수업료가 좀 비싸다 하시면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요리를 한 번씩 만 배우실 때 수강료하고 복습을 위해서 이제 2번 하실 때 재료비가 2배이기 때문에 수강료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는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요리를 잘 해야지만 단체 급식 조리사가 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리하는 능력 외에도 어떤 자질들을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준마렐라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구들만을 위해서 식구들의 입맛에 맞게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필요한 대량의 음식으로 또 다수 사람들이 수긍해야 되는 맛을 내야 되는 부분들로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식품의 영양소 및 섭취 기준, 식단의 작성, 식품 구매, 검수, 관리, 조리시설, 관리에 대한 이해도도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위생에 대한 개념과 정확하고 철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타인에게 옮길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지는 않은지 보건증 발급에 무리가 없는지 건강 상태도 중심으로 관리하셔야겠습니다. 그럼요. 건강한 분위기도 만드셔야죠. 맞아요. 단체 급식 조리사 우리 취업은 어디로 하게 되나요? 많은 식수를 다루는 곳이면 어디든 가능하시고요. 뭐 뷔페 식당뿐만 아니라 회사 구내 식당, 그리고 병원 식당, 그리고 이제 학교 급식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도 가능합니다. 우리 좀 또 궁금한 거 있잖아요. 정민 씨가 이만큼만 되면 항상 묻는 질문.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수입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 즉 뭐 1일 2시간에서 3시간 내에 30만에서 50만 원 정도 수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또 이제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 주 5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비해 저녁 급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긴 불편한 점은 있지만 급여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경력을 조금 쌓으셔서 뭐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연봉 협상 조절도 조금 해보실 수 있고 2천만 원 이상으로 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꽤 다양하네요. 그렇죠? 네. 자,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제 일자리 정보를 찾을 때 우리가 사실 어느 곳이 더 좋을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본인의 이제 근무 시간이나 환경이 어떤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파트타임이 될지 풀타임이 될지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뭐든지 직접 채용이었지만 요즘은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전문 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학교 급식실이라고 해서 직접 그 학교 해당 정직원이 되시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하게 되실 경우가 있으세요. 예, 그럴 경우에는 고용이 이제 지속된다기보단 학교와 위탁업체의 계약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근무도 끝이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체급식 조리사 앞으로의 전망 좀 살펴볼게요. 네, 아무래도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비해서 아이들은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에서 모든 급식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들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직장인들은요 요즘은 연봉 빼고 모든 물가들이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만큼 점심시간이 되면 뭐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혹은 구내식당 형식의 저렴한 식당들을 많이들 찾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말의 활동들이 길어지면서 외식 산업 분야가 많이 폭넓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나 유치원이나 혹은 일반 산업체 외에도 뭐 케이터링 업체나 뷔페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다면 단체급식 조리사의 일자리는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 엄마의 마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만든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고 활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